네, 다음은 전자기적 적합성인데요. 전자기적 적합성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자파에 대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전자파를 얼마나 버텨가지고 오작동을 일으키지 않는지, 그리고 또 내부에서 발생된 그런 전파 신호가 외부의 오작동을 일으키지 않는 정도로 유지가 되는지, 즉 내성과 방사 시험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이 전자기적 적합성 시험을 진행하는 것들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시스템,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 시스템을 기준으로 시험을 하기 때문에 이 조합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좀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안전 기준에서는 전자기적 적합성은 KSB 6945 및 695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KSB 6945, 695가 전파 내성과 방사에 대한 시험 조건들을 의미를 하고요.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동등 이상인 규격은 KN12015, 12016 이 두 가지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전자기적 적합성 공인기관 시험 성적서를 제출을 하실 때 KSB 6945 및 6955에 적합한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셔도 되고, KN12015, 12016에 적합한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셔도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전자파와 관련된 내용은 전파법에서 많이 다루고 있고, 그리고 저희 승강기 안전관리법에서도 전파법에 의해서 적합성이 증명된 경우에는 인정을 해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전파법에 따라서 시험을 한 경우에는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다 인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전자파 시험 성적서를 제출을 해주시면 되고, 전자파 적합성 필증을 같이 제출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에 따라서 확인을 하고 적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시험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뭐 예를 들어 드리면 일단 제어반이 있고요. 제어반을 포함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구동기가 있어야 됩니다. 네, 구동기가 있어야 되고, 뭐, 물론 여기에 뭐, 개폐기라든지, 뭐, 신호장치라든지, 신호장치라고 하면 이런 건 이제, 인디게이터를 의미합니다. 인디게이터. 인디게이터를 의미하고, 이런 인디게이터, 그리고 이 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도어 개폐 장치입니다. 도어 개폐 장치. 도어 개폐 장치라고 하는 거는 전기적인 게 포함이 돼서 실제적으로 이 작동이 정상적으로 되는 어떤 그런 그 도어 개폐 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트로 시험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제어반, 그리고 구동기, 이런 도어 개폐 장치, 그리고 뭐 인디게이터 같은 경우, 개폐기 같은 경우 시험 성적서에 모두 포함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 구동기 같은 경우에는 시험 당시에 무부하로 시험을 진행을 합니다. 네, 무부하로 시험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 구동기 용량과 관련해서는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 구동기는 단순 부하로 취급을 해서, 예, 단순 부하로 취급을 해서 구동기 같은 경우에 인버터가 허용하는 용량, 인버터 용량을 기준으로 전자파 시험 성적서가 나오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 단순 부하기 때문에 처음에 시험 받을 때의 구동기와 다른 구동기들을 설치하셔도 크게 문제는 안 되십니다. 다만 이 도어 개폐 장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자체적으로 인버터를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버터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 인버터를 통해서 어떤 그 전자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고주파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원칙은 처음에 시험된 대로 사용을 하시는 게 원칙이고, 만약에 다른 도어 개폐 장치를 사용을 하실 거다라고 하면은 별도로 이 도어 개폐 장치를 전파법에 의해서 시험을 받거나 아니면 694, 695에 의해서 시험을 받은 것들을 가지고 시험 받은 시험 성적서를 저희에게 제출을 해주시면은 종전에 받았던 이 A라는 전자파 시험 성적서하고 별도의 도어 개폐 장치를 시험을 받은 이 B라는 도어 개폐 장치 시험 성적서의 조합도 저희가 인정을 해드립니다. 네, 그렇게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 전자파와 관련된 내용은 사실은 저희 공단에서 뭐 다 컨트롤 한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이거는 전파연구원과 같이 뭐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각각의 공인기관 그 시험을 하는 그 공인기관들에서도 마찬가지로 의견을 계속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전파법에 의해서 인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저희도 최대한 인정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네, 다음은 이제 결함 확인 장치인데요. 이 결함 확인 장치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뭐 누적 운행 횟수라든지 뭐 유지 관리라든지 뭐 시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용하기 위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장치를 의미하고요. 이런 결함 확인 장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요구하는 서류는 결함 확인 장치 사용 매뉴얼과 그 매뉴얼에서 각각 그 요구 조건들을 어떻게 만족을 하고 있는지 뭐 이렇게 서류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 서류에 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결함 확인 장치 등에서 엘리베이터의 결함 등을 확인하는 장치가 패널에 설치되어야 하며 다음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고장 분석 및 전기 안전 장치의 결함 확인 가능. 즉 고장이 난다거나 전기 안전 장치에 결함이 났을 때 그거 에러 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 그리고 결함 초기화 및 정상 운행 복귀 기능. 이 에러가 발생을 하게 되면 승강기의 경우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결함을 초기화할 수 있는 기능하고, 어떤 고장 잠금 시스템 같은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은 개문 출발 방지 장치가 작동을 했을 때 전문가의 개입 없이 정상으로 운행되지 않아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이 결함 확인 장치에서 그 에러를 초기화시켜서 작동할 수 있게끔 설정을 해주실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유지 관리를 위한 조정 및 설정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내용들은 뭐 속도를 조정을 한다거나 뭐 어떤 뭐 수동 운전을 할 때 뭐 어떤 부분에 대해서 뭐 문제가 있을 경우에 그런 부분을 좀 문제를 뭐 없애고 움직일 수 있게 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요. 점검 및 검사를 위한 조정 기능인데요. 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고장 상황이 아니지만 고장 상황을 일으킬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준비 세팅 같은 걸 하기 위한 그런 기능들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개문 출발 방지 장치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그 브레이크를 개방을 해봐야 되는데, 이런 브레이크 개방이 뭐 수동으로 가능한 경우도 있겠지만 수동으로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그런 것들을 조정을 통해서 어떤 테스트 모드를 집어넣는다거나 뭐 이런 기능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월간 기동 횟수 및 운행 시간 적산 기록 표시 기능. 요거는 이제 월간 기동 횟수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어떻게 표시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매뉴얼이 있다고 하면은 각 가에서부터 마항에 대한 매뉴얼들을 제출을 하셔서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장치의 기능에 대한 사용 설명서는 반드시 패널 내부에 보관을 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뭐 저희 쪽으로 뭐 요거 관련돼 가지고 뭐 서류를 제출하실 필요는 없는데 이런 부분은 그 설치를 하실 때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 네, 그런 부분. 네, 이제 마지막으로 자동 구출 운전인데요. 이 자동 구출 운전의 경우는 실제적으로 그 승강기를 움직일 수 있게, 예를 들면 단순히 브레이크만 개방을 해서 경부하 방향으로 움직이게 설계를 할 수도 있지만 그 중부하 방향으로 움직이게끔, 그래서 뭐 무조건 뭐 1층이라든지 뭐 이런 데로 복귀를 하게끔 설계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동 구출 운전 장치가 거의 제어반과 동등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동 구출 운전 장치는 제어반과 거의 동일한 수준의 서류를 제출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동일한 수준은 그 양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운전을 위해서 사용된 접촉기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필히 그 60947-4-1이라든지 5-1에 만족하는 그런 접점들이나 접촉기나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셔야 되고, 물론 안전 라인에 적용되지 않은 접점들은 60947-5-1을 적용하실 필요는 없지만 기동을 시키기 위한 접촉기, 주접촉기 같은 경우에는 60947-4-1에 적합하게 설계가 되셔야 합니다. 네.
사실상 자동 구출 운전 장치를 안전 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은 이런 동작에 대한 내용밖에 없습니다. 동작에 대한 내용인데 이런 동작에 관련된 내용은 플로어 차트로 간단하게 설명이 가능하실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뭐 문구로 설명을 해주셔도 되고요. 이런 것들은 뭐 간단하게 설명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어반과 동일 규정을 적용을 해서 안전라인에 관여할 경우 안전접점 등 목록표도 제출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어떤 그 시험 성적서도 뭐 안전라인에 사용한 것과 동일한 걸 쓰신다고 하면 뭐 별도로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목록은 확실히 제출이 되셔야 되고 안전라인에 관여하는 게 없다. 안전접점에 관여하는 게 없다라고 보면은 사실상 이 안전접점 목록표는 따로 제출하실 필요는 없고요. 단순히 이 자동 구출 운전 장치가 뭐 제어반에 전원만 투입을 한다. 그런 경우에는 뭐 안전접점 자체를 제어반 안전접점을 사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뭐 별도로 제출을 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자동 구출 운전 장치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제어반과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서 판단을 하시고 설계를 하시고 관련된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셔야 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